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포도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양조용 포도 용기 재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산물 개방으로 침체한 포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와인 제조 양조용 포도 용기 재배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양조용 포도 재배법은 180리터 용기에 일반 흙과 굵은 모래를 5대5로 섞어 전목 포도 묘목을 심은 뒤 계량 일자형으로 표준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조용 포도는 생과용보다 10일에서 20일 후 수확할 경우 당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양조용으로 충분한 활용도를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어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노후한 점포들이 붙어있고 시장 구조도 복잡해 대형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전라북도 내 전통시장도 좁고 낮은 통로, 점포가 밀집된 건물 환경이 비슷해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점포 679곳이 전소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상인들은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일터를 잃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 지역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모래내 시장입니다. 이곳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노폭이 좁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된 대피로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좁고 낮은 통로 탓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나마 있는 소화전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비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천막은 가연성 재질로 유사시 불을 진화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함은 물론 점포가 밀집된 시장 안 옥상에는 LPG통이 질비해 만약 가스통이 폭발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흙만 먹었다면 그냥 연쇄적으로 그냥 저쪽 탁이라고 저쪽으로 가. 예. 다 노출이에요. 100%더 위에 이쪽으로 올라가 싹 하나 이쪽으로 가서 한 집마다 저희 위에 올라가면 다 가스통들이 저기 보면. 그래버리면 호수는 무방비잖아요. 예. 거기서 터져면 가스통이 계속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옥상. 가스통은 그냥 솟아오르고 그다음 밑으로 터지든가. 예.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화재 진화를 위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 미흡과 동시에 각 상점에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남부시장과 동부시장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시내 10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점포 2,343곳 중 543곳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가입 기피와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로 상인들은 가입의 엄두도 내기 어려워 화재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가뜩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은 그대로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남도가 서민 배려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00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지회는 지난 29일 전남 화순군 동면에서 주거약자의 불편한 주거구조를 개선해 100번째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110여 곳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붕괴 위험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한데도 돈이 없어 집을 보수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14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문화관광 해설사와 안내사들의 지식 서비스 제공 및 능력 함양을 위해 문화관광 해설 자료인 남원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남원 공부방은 관광협의회 로비에 3평 규모로 설치됐으며 남원 문화와 관광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문도서 400여 권과 남원 문화원 등에서 출간한 향토자료서 및 간행물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설사와 안내사들의 연구 결과를 수록할 PC가 설치되어 있어 남원 문화와 관광의 연구 DB로 활용되고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도서관 기능을 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관광해설사 15명, 관광안내사 8명이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연중 4회의 타지역 해설 연장 벤치마킹과 이미지 교육 및 관심 분야 리포트 제출 등을 통해
해설사들의 해설 능력을 심화했습니다. 또 관광 성수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남원 전란사와 험불문학 배경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해설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도부터는 전문 해설사 제도를 운영해 분야에 따라 연 2회에서 4회까지 전문 분야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분야 심층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 단체의 사전 예약 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50%가 제한돼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김봉남 의원은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5회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봉남 의원이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봉남 의원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밖에 안 된다며 분양을 하지 못해 남아있는 940억 원의 상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 원을 상환할 것인지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서해안 시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2,997억 원을 들여 총 90만 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부산권, 영남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과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분양가 20% 지원, 시설 투자 지원 업종 확대, 분양 성과금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지난 2일 전북 군산시 비흥항 관공선 부두에선 소방정 새만금 119호 취향식이 열렸습니다. 새만금 119호는 해양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앞바다를 지킬 새만금 119호가 2일 취항했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새만금 119호는 전장 30.7m, 폭 5.4m, 깊이 2.5m의 64톤급 규모의 선박이며 승선 정원은 14명으로 1800마력의 고속 디젤 엔진 2개를 장착한 소방정입니다. 또한 부식에 강한 고장강력과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했으며 추진기는 수심이 얕고 장애물이 많은 서해 연안 운항에 적합하도록 건조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정 특성에 맞게 속도와 방향 전환이 빠르고 수상인명 구조 시 대원들과 구조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워터제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분당 4,000리터의 소화수가 방사 가능한 고성능 소방펌프 2대를 비롯한 포소화 설비, 인명구조 장비 등 총 83종 395점의 장비를 갖춤과 동시에 1톤급 고속보트도 탑재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재난과 관련된 일들도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정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시기에 아주 알맞게 또 소방정이 취향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119 소방정이 취향함에 따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선박사고 및 재난 상황에 보다 발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랜 유유광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